네, 첫 번째로 유호정 기자가 프레스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유호정 기자, 법무부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 너무 장기 입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낀 모양이에요. 저희도 뭐 얼마 전에 이 소식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태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얼마 전에 이 법무부가 아직 이제 복귀 시점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예.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복귀 관련해서 이제 시점을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외부 치료의 경우에는 최대 한 달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면서 이제 특혜 논란, 공전성 논란이 제기됐던 상황인데요. 예. 관계자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복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뭐 이 특혜 논란에 대해서 외부 치료 결정이 내려지면은 이제 병원으로 외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김근희 기자가 이 소식 전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과거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석 달 이상 장기 외부에서 입원했던 수감자가 있었느냐? 그때 없다고 하셨죠? 네, 그때 예. 그 주요 병원들의 어떤 입원했던 재소자들의 기록으로 봤을 때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최근 10년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는 것으로 그때 확인이 됐었어요. 그래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이 의원님, 네. 사실 이제 어깨 수술인데 뭐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네. 중한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사도 그렇고요. 이렇게 뭐 석 달씩 입원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예. 이게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봤었는데 50견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찢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봉합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형집행정지라든지 예. 보석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보석으로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형집행정지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고 지금 이제 의사 이야기로는 이게 재활치료에 꽤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좀 상식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나와 있어요.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형집행정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예. 측면이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 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 이제 파기완송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항소심에서 해서 이제 다시 대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사면 아직 요건은 안 돼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연말 사면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선거법 위반 혐의자들 등등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거. 특히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특혜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여기 병원비를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꽤 여기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억대의 어떤 지금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이 한 번 나오면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다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가기가 싫은 거거든요. 그런 예.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법무부 입장에서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고심이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그렇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 때도 그렇고 우리 국민은 공정과 이 형평 이런 걸 굉장히 중시 그렇죠. 여기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죠. 김근희 기자. 최근에 한 TV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것이 두 전직 대통령을 고의적으로 폄훼한 것이냐 아니면 역사적 진실을 그냥 밝힌 것이냐. 이게 결국 법원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최근에 어제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길래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2013년에 방송돼서 논란이 됐던 이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버드에 들어갔다. 결국 조선의 기독교를 확산시키려는 미국 교단의 열망에 힘입어 이승만은 석사와 박사학위를 한꺼번에 받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한일 합방 후 3년도 지나기 전에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심의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해당 다큐멘터리는 2013년에 방송이 됐는데 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당시 보수 진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역사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당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 시절인데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방송에 대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위반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제재 조치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에 이 해당 방송을 했던 측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건데요. 사실 1심과 2심에서는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봤었는데 예. 이제 대법원에서는 7대 6으로 원심을 뒤집고 방통위의 제재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으로 다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방송사는 뭐 저희 같은 종합편성 채널이나 지상파 또는 보도 채널, 그러니까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이런 기존의 기성 방송사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시청자가 제작하는 TV 채널로 이른바 예. 시민방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야기한 것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자 명예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방통위 제재는 부당하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법원의 판결은 저 방송 내용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내린 것이 아니라 방송위가 저 방송에 대해서 균형성, 공정성 이것을 문제 삼은 방통위의 결정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린 거군요. 네, 다만 이 6명의 경우에는 예. 다른 대법관 6명의 경우에는 이 제작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취사 선택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상반된 의견을 전혀 소개하지 않은 점에서 제재는 정당하다라고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더 한 사람 많았던 이 방통위 제재가 부당했다라는 의견으로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이 된 대법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된 대법관 공교롭게도 6대6 동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방통위의 제재는 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저쪽으로 갔죠. 내용에서 문제가 된 부분 앞서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군요. 네, 예를 들면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악질 친일파다라고 예. 하거나 또 A급 민족 반역자다 이런 표현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또 뭐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고 독립자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친일 공산주의자다라고 표현을 해서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일본의 침략주의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한국의 경제성장 공로를 가로챈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보수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또 뭐 국정교과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대법원의 이 판결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를 판결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우리 사회에서는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립되는 그런 두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역사적인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으로 방송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으로 됐다라면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봤을 때는 긍정과 부정의 면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긍정의 면과 또 부정의 면들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일방적인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제약이 됐습니다. 예. 이 문제연구소에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편향성이 심하다라는 게 지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것인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종류의 어떤 뭘 만들어서 유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쩌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6명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건 한번 본 사람이면 안다. 너무나 편향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다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을 앞으로 제작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판결로 해서 앞으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치적 행사가 있는데 예. 특히 요즘은 유튜브라는 거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냥 만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의 근현대사, 특히 이 역사 문제를 역사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시각이 자꾸 개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유니클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또 지소미아 종료 문제 때문에 이른바 우리 국민의 유니클로 불매 운동이 계속 이어졌죠. 좀 오래돼서 그런가요?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다시 유니클로 매장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보도에서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니클로의 히트 제품 중에 이제 발열레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열레이? 예, 발열레이가 내복,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유니클로가 이거를 공짜로 주는 이런 이벤트를 했었어요. 예. 이 제품 하나를 사면 이 제품을 이제 무상으로 주는 행사였는데, 예. 근데 이제 일부 매장에서 이 준비한 물량이 이제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동이 나기도 하고, 예. 뭐 이걸 받으려고 막 줄이 늘어선 모습도 보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이 불매 운동을 의식한 이 꼼수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했는데, 예. 그럼에도 이제 사흘 만에 이 준비한 10만 장이 모두 동나는 뭐 이런 사태를 좀 빚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서경덕 그 교수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일본의 우익적 성향이 강한 일본 사람들은 좀 조롱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이제 일본 네티즌들이 이제 그 댓글을 달았는데, 예. 국민성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뭐 이런 이제 조롱 섞인 이런 댓글을 달아서 좀 예. 씁쓸함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바로 이 한국인의 본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예, 공짜 좋아하고 그렇다면 이제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는 게 한국인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일본 우익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냥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좀 기분 나쁜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나요? 글쎄요, 이거를 뭐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예. 사야 된다, 사지 말아야 된다 할 수는 뭐 이걸 누가 강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사회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이거 뭐 불매운동까지 하는 거는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있으니까요. 뭐 그분들 보고 가지 말라고 뭐 방송에서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우익적 성향을 가진 이 일본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발언하는 걸 보면 사실 기분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소비자들은 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좀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물론 한일 관계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파워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업체 측에서 보면 자 이게 공짜로 하면 또 이게 바뀐다. 사람들이 가져간다. 예. 이런 심리를 이제 한편으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성숙된 시민의식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참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항상 예.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또 뭐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국민들의 힘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습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보여줘야 되는 것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어떤 일본 관광을 가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일본 내에 여러 공항들이 폐쇄되거나 노선이 취소되는 일도 있어요. 그렇죠? 뭐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좀 철저히 이 국제 정세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택가리 논란도 이 유니클로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택가리가 뭡니까? 일단 이제 한 소비자가 예. 이 소비자는 지금 이제 유니클로 불매 운동을 지금 동참하고 있다고 밝힌 소비자인데 유니클로 이 옷을 자기가 이제 안 사니까 나는 이제 국내 브랜드 옷을 샀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 옷을 샀는데 예. 그 뒤에 이제 상표를 떼봤더니 여기에 유니클로 상표가 이제 부착되어 있던 거죠. 이제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라벨가리 뭐 택가리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를 불매하려고 국내 브랜드로 옷을 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유니클로 옷이었다. 예. 나는 참 배신감이 든다. 그러면서 이걸 유튜브에 영상으로 좀 공개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매운동으로 해서 옷이 안 팔리니까 슬그머니 저렇게 다른 택을 붙여가지고 판매한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업체가 이 수입한 공장에다 이제 베트남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공장에다 물어봤더니 이 유니클로가 이제 완성된 옷의 소유권을 포기를 해서 근데 이제 처치곤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현지 공장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덮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검수를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 마음에 큰 상처를 들어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미 판매된 제품은 전액 환불하고 이 반성의 취지로 이 해당 제품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